안녕하십니까.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폭염특보입니다, 폭염경보입니다, 폭염주의보입니다 이런 말을 매일매일 익숙해질 만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한여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력 보니까 벌써 중복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예.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이면은 보양식 드시면서 이렇게 맞아요. 복다림하면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번 중복 때는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오. 예,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여름에는 먹는 건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오. 저의 철학이고요. 네. 그리고 이열치열이 먹는 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동에도 저는 포함이 돼요. 행동? 더위에 지칠수록 더 움직이자. 예. 그리고는 땀을 한번 쫙 빼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다시 냉수 샤워를 한 다음 집에서는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더위를 좀 나는 거죠. 예, 저만의 방법이에요. 더울 때는 사람들이 꼼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더우니까. 네. 저는 일부러 일을 자꾸 만들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냐? 기분 좋은 일. 그래서 만날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과 약속을 자꾸 만들어. 그러다 보면 이 덥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예. 근데 요즘 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맞아. 화나는 기사들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 진짜 아무도 없는 오지에 가가지고 혼자서 산나물 비빔밥 해 먹든지 혼자서 삼계탕 끓여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다. 그죠? 제가 예, 가장 진짜. 선호하는 휴가 방법이 그겁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적막한 곳에서 혼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멍하니 있는 거. 네. 그런데요, 멍하니.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곳에서 계속 살라고 하면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예. 네. 매일매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다. 어떤 기분이 들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산골 오지에서 터를 닦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초대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야기와 함께 멋진 풍경까지 시원하게 좀 보여드릴 거죠? 박성호, 김선영 두 부부의 사는 이야기 바로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직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게요. 아주 멋진 부부가 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오지, 그렇지만 엄청 시원한 곳에 살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맹계마을을 가꾸며 살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맹계마을이라는 오지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시원한 풍경 속에서 살고 계셔서 그런지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오지에서 생활하는 기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박성호 씨? 네, 아마 그거는 좀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려고, 네, 밝아 보이려고. 네, 실제로 스트레스는 상당히 없고요, 도시에 비해서. 네. 그리고 좀 건강하게 산다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노동 강도는 좀 센 편이죠. 네. 우리 아내분은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손님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금방 또 날리고 다시 재충전되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맹계마을 막노원 아나운서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맹계마을이라는 이름 자체가 왠지 친근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맹계마을이? 이제 안동시 도산면이라는 곳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봉화하고 안동하고 거의 맞닿은 끝에 있는 이제 마을이기도 하고요. 저희 맹계마을은 예전에 이제 퇴계 선생님 때부터 이제 계속 있던 자연부락 이름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맹계마을이 뭐냐고 이 네. 뜻을 물으세요. 네. 예.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육지 속의 섬처럼 앞에는 낙동강이 이제 둘러싸여 있고요. 뒤쪽은 이제 청량산 끝자락에 와. 둘러싸여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육로가 없어서 배를 타거나 트랙터를 타거나 이렇게 오프로드 차로 이제 강을 건너야만 저희 마을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네. 저 오지라고 해서 네. 결례가 아닌가. 지금 세상에 오지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지라고 해도 결례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육로가 없으니까. 맹계마을에 들어오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6년 정도 와. 지났고, 곧 17년째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다는 얘기네요. 계속 네. 쭉. 근데 사실 오지마을 그러면 우리가 딱 느낌이 전기 안 들어올 거고 분명히 그 정도 돼야 오지라고 할 인적도 만하죠. 드물 네.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경북에 아직도 이런 오지 마을이 많은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촬영을 다닐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경북에 촬영을 가면 진짜 전기 안 들어 이런 데가 많았었거든요. 혹시 거기도 뭐 전기 안 들어 이런 거는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가 전기가 안 들어왔었고요. 그럼 촛불 켜는 그런 그리고, 마을이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그런 오지 체험, 오지 촬영 이런 걸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요? 마을에. 네. 와. 저희도 2014년까지 전기가 없었고요. 네, 2015년에 저희가 좀 한전에 부탁을 많이 하고 돈을 좀 준비를 많이 했더니 민원을 내서 네, 이제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횟수로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외딴 곳이고 전기가 되지 않으면 지하수를 판다든지 또 저희가 원활하게 어떤 뭐 심지어 냉장고 같은 거 못 돌리니까요. 그렇죠. 네. 혹은 설거지 같은 것도 좀 강에 가서 한다든지 초창기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전히 이제 저희가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런 오지 느낌, 전기가 들어오지만 오지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평생을 대구 경북에서 사는 저도 맹개마을 처음 듣는데 그 맹개마을을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가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에 내려올 때 2007년에 내려왔는데요. 네. 그 전에는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좀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작은 IT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1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좀 지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일을 좋아해서 하는데 회사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도리어 이제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술을 영업을 위해서 밤에 마셔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난 그 즈음에 혹시 제 2의 인생을 좀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주말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재의 맹개마을이라는 좀 굉장히 외지지만 저희가 미래를 설계할 만한 그런 좀 넓은 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결심하셨을 때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저는 이제 38에 그런 결심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39에 저는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에요. 네, 맞습니다. 유학생활, 그것도 그 어렵다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게다가 IT 일까지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아침에 맹개마을이라는 이런 낯선 곳으로 들어와서 제2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뭐 도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에 쫓겨 살다 보면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다 그만두고 다 시골로 가서 농사짓고 살자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품어보지만 맞아요. 실제로 감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남편분이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들으셨을 때 우리 아내분은 어떠셨어요? 내려가자는 아니었고요. 네. 난 내려갈 거니까 뭐 너는 알아서 해라. 일종의 통보였네요, 그러면. 예, 그냥 본인이 또 마음 먹으면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가 3살 1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저한테 이제 내려가자 소리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어린 시기에 너무 아빠를 뺏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아빠를 뺐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 그냥 이게 되게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외국 가는 느낌? 예, 그냥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생각으로 겁이 없었죠. 지금 같으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를 다니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땅이 꽤 넓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개마을을 선택한 건 아닐 거고 고향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 맹개마을의 매력 뭘까요? 실제로 저희가
현재 정착하기 전에 꽤 여러 곳을 같이 네. 여행을 다니고 예. 그랬는데 저희가 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 꼭 강을 끼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아니면 바다여도 좋지만 강변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강을 끼고 있으면 땅값도 꽤 비싸고요. 특히 이 수도권은 좀 더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기왕이면 땅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강을 끼고 그렇게 넓은 땅들이 잘 없었어요. 찾아다닐 때. 그런데 우연히 도산서원에 여행을 왔고 도산서원 인근이 강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죠. 네, 도산서원에서 내려다보는 그 강,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자연 강이 있잖아요. 네,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아, 이쪽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와서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녔었는데 맹계마을이 그 같은 도산 안에서도 참 외진 곳에 있어요. 남들 눈에 띄지도 않고 네. 예, 구석에 박혀 있고 그랬는데 우연히 거기에 길을 잃어서 제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서 내려가다가 우연히 저한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나.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맹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좀 이렇게 강을 돌아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 눈앞에 강과 함께 그 하얀 그 정말 모래땅 같은 동그란 땅이 보이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뭐랄까요 막 정말 갑자기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예. 이거는 운명이다. 운명같이 내게 주어진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날 제가 이제 바로 집사람한테 통보를 했죠. 네. 나 결정했고 이거는 정말 우리 건 것 같다. 네. 나의 운명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선물같이 주어진 거여서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거보다는 정말 직감 느낌이 강했죠. 그러니까 맹계마을이 나에게로 왔다. 이렇게 네. 표현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운명적인 만남. 네. 그거는 남편 얘기고요. 남편이 운명적인 만남을 했어도 네.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신랑 독일 유학파에 IT 산업에 잘 나가는 남자 이랬던 남자가 갑자기 네. 어느 날 네.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맹지라 부르잖아요. 네. 이름도 비슷해. 맹계마을. 여기 가자. 이러면은 여자 아내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라고 아무리 맞아요. 남편이 아무리 그쵸. 좋아도 저는 네. 싸웠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띵 맞은 것처럼 이렇게 뭐 할 말이 사실 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렇게 흔하지 않은 남자의 눈물을 봤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원하면 해라 이렇게 어머.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뭐 가장으로서의 박성호, 그다음에 뭐 아빠로서의 박성호도 중요하지만 인간 박성호의 행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원하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신 나보고 오라고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하고 막 고민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삶이 도대체 너한테 뭐길래 아이들한테 아빠까지 빼앗아 가면서 네가 서울에 있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제 삶이 생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아이를 돌보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네가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때 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그냥 결정을 하고 친정 엄마한테 통보하고 엄마 나 내려간다고. 와. 그렇게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찐사랑이다.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는 되게 젊었어요.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남편분께서는 원래 뭐 다 계획이 있으셨겠지만은 그 땅은 좋은 땅, 이건 딱 운명 같은 내 땅인데 내려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할 일이 정말 많고 막막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런 할 일을 알았더라면 안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낯선 땅, 특히나 지금 이름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꽤 여럿 살고 있었다는데 저희가 그 땅을 봤을 때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길이 네. 없다 보니까 거기 살던 주민들이 몇 집이 다 이사를 고 바깥 마을로 나가신 상태로 예. 폐가만 이제 남아있던 아.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갔으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초창기에는 해야 될 일 자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늘 손가락으로만 일한다든지 그렇죠. 머리로만 일을 예, 그렇죠. 하는 그런 책상에 앉아 일들을 계셨는데. 예, 그 뭐 4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는 눈에 보이죠. 예, 그런데 당장 처음에는 가서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또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가끔 거기 놀러 오면 서울에서 뭐 거처할 곳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참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집을 한번 생태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자. 생태적인 집을. 네. 왜냐하면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멋진 미래를 생각했다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적이고 건강한 집이 뭘까 그랬는데 그때는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흙집에 대한. 네. 우리 저도 흙집 시골에. 떠올렸거든요. 흙집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흙집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흙집 짓는 학교에 가서 몇 주 예. 배우고 그러고 이제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집을 지었었고요 초창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집을 짓기 전에 좀 기거도 해야 되고 제 짐도 좀 넣어놔야 돼서 그렇죠. 토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토구를. 그래서 토구를 파셨어요? 네, 포크레인을 한 대 구해가지고 한 대 구해서 이제 이게 굴을 파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크진 않지만 이제 뭐 살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땅굴을 이제 팠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판다든지 그 다음에 초창기에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적응하는 거였어요. 그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해하는 거, 강물을 건너 다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배, 뗏목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뗏목을 남들이 만드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했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좀 친해지는 거. 예,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낯설고 모르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생존을 위한 일들을 이제 초창기 했었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아침마당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맨 땅에 헤딩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시작한 맹계 마을 생활이 벌써 이제 20년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맹계 마을의 모습과 이 부부의 사는 모습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니 오지마을이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이 놀러 온 모양이죠? 네, 여름철에 뭐 요즘은 이제 뭐꼭 여름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주말 되면 저희 마을에서 쉬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손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트랙터인가 보죠? 네. 그 트랙터에 뭘 달았네요. 네, 지금 트랙터가 이제 농사용인데요. 네네. 원래는 농사 이제 밭 갈다가 손님이 오면 뒤에 이제 저 달구지 그 저희 좀 고급 말로 추레라라고 하는데요. 그 추레라를 달아서 예.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태워서 이제 강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놀이기구타는 못해요. 수륙양용이네, 수륙양용.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느리고 불편해서 네. 과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올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도시 분들이 이제 열광하는 거죠. 체험용 네. 완전. 네. 우와. 풍경 좋습니다. 낙동강이 와. 굽이치는 저곳 바로 맹계 이야. 너무 마을입니다.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다. 근데 뭐 알프스 부럽지 않아요?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우와. 빨간 지붕집도 보이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직업이 많습니다. 운전사, 네. 뭐 배달부, 보면 다양합니다. 와, 절벽 보세요. 물소리 좋고요. 저기서 그냥 멍하게 앉아만 있어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멍, 불멍.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넓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나무집이네요. 네, 여기 흙집 처음 지었던. 아, 이게 흙집이에요? 네, 옆에 벽들이 흙이고 저것도 안에는 흙인데 다시 나무로 외장을. 이렇게 네. 좀 샀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곳은 저희가 이제 갤러리도도 사용하고요. 또 저희가 요가나 이런 단체 치유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뭐 강의들도 하고 하는 커뮤니티 홀이에요. 여기는 지금 숙박 오신 이제 손님들이 머무시는 공간이고요. 너무 쾌적해 보이네요, 진짜. 게다가 건강도 선물하는 그런 네. 집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너무 좋은 경험이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여기서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로 여기 오게 되었어요. 물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거위도 옆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트랙터로 물가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되게 극찬한 청량산 앞에 이렇게 좋은 숙소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곳은 또 술도 있고 맛있다고 들어서 또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토굴입니다. 이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술이 네. 있는 공간인가 봐요. 네네. 포크레인으로 지어진. 네. 근데 오크통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저희가 술을 전통 방식으로 항아리에도 숙성하지만 네. 저희가 수출용이나 젊은 분들이 요즘 왜 이런 오크 향에 매료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술을 숙성하기도 합니다. 보통 숙성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짧으면 한 1년, 길면 오크통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년, 20년도 앞으로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17년산 뭐 이러는 것도 네. 있으니까. 네. 방금 장독대에서 술을 따라서 마시고 계세요. 네, 시음하는 게 늘 이제 술을 내기 전에 네. 이제 그게 제대로 익었는지 향과 맛을 보고 이제 내보내죠. 이게 이제 술의 주 재료들인가요? 네, 밀입니다. 밀이죠. 네. 우리밀. 네. 네. 오. 이야. 이 안개가 가득한 곳은 저희 밭입니다. 밀밭죠. 밀밭이요. 지금 마침 촬영할 때 이제 밀을 막 수확하던 때여서 그 이제 한 줄 길게 한번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그림 같아요. 네. 밀 수확하고 있는 밭입니다. 와, 생각보다 건물들이 많아요. 네. 아침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손님들 오시면 웰컴 드링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웰컴 드링크도 준비하고 또 저희끼리 또 더우니까 네. 차 한 잔도 하면서 할 일 리스팅도 하고. 연출 아니죠, 저거? 아닙니다. 마침 전날 촬영 왔을 때는 손님도 많았고 오. 따로 연출할 시간이 없어서 잘하고 싶었는데 보기만 해도 싶다. 마음이 네. 정화되는 아름다운 풍경인데 저는 네. 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까지 16년간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숙박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다 네.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은 처음에 대부분 다 없었고요. 다 이제 이렇게 작은 흙 폐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사라져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흙집 학교를 다녔다든지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좋은 그 건축사 선생님들하고 사귀면서 예. 이제 좀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죠. 네. 그 피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돈을 재정적으로 도와줘서 아이고, 아내분께서. 정말 듣다 보면 아내분 잘 만나셨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맹개마을이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극찬하셨고 또 술도 익어가는 곳이고 장점이 너무 많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지라서 주변에 가게가 없어요. 맞아, 이거 맞아요.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막 설명을 드려도 이 감이 보통은 없으세요. 설마 그 정도로 뭐 주변에 뭐 마트가 없겠어, 네네. 편의점 없겠어,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오셨다가 다시 장 보러 가시는 경우들이 정말? 네, 종종 생깁니다. 강을 건너서요? 네네. 우와. 아니 조금 전에 보면은 정말 단골 손님도 좀 있으시고 네. 이제 매번 찾겠다 하는 네, 네.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나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이 훨씬 이제 더 많았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좀 코로나에 다들 낯설어 하셨으니까 그때는 한 해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가족 중심으로는 이제 다니실 수 있게 풀리면서 이제 작년에는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연락이 이제 줄기차게 네, 예약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코로나 같은 때 딱인데. 아,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독립 네, 네. 두 분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가자 쪽이고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이거 보니까 좀 흔들리긴 흔들립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제가 가기 전에 저는 그 마을 앞에서 이렇게 간단한 음료나 과자 같은 거 그거 상사하면 어떨까? 조금 비싸게 팔아도 아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더욱더 손님 많이 오시길 제가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15년 동안 사시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 애착이 가는 장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이제 처음 지은 토굴이죠, 사실은. 아, 네. 포크레인을 아. 진짜. 네, 지금은 이제 그럴듯한 모습으로 좀 변해 있긴 한데 처음에 제가 지을 때는 포크레인도 사용 잘 못할 때고 예, 또 어떤 건축이나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 잘 못해서 굉장히 어설펐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탄광에 갱도 파듯 이제 그런 느낌의 건물이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좀 커지고 예. 또 안에 저희가 제가 또 술을 좋아해서 한때 와인으로 좀 채워놓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좀 이쁘게 치장되긴 했지만 처음에 거기서 좀 살았다든지 땅 속에서 그 다음에 소소하게 저희가 농사 짓는 것들을 전부 수확해서 그 안에서 전부 보관을 했었어요. 저장을 해주시군요. 네. 왜냐하면 다 비도 가릴 수 있고 그리고 저 안에가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평균 한 15도 정도의 이제 자연 상태 온도를 유지하고 해서 저희한테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사랑스럽게 제가 들어가 보고 네. 그리고 술도 또 거기 늘 있고 하니까 이제 가장 이제 마음에 이제 아끼는 그런 곳이죠. 맹개마을에서의 삶은 토굴에서 시작된 셈인데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거주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네. 술 저장고, 숙성고로 쓰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중간에 뭐 죄송한 말씀이 허물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실제로 초창기 저희 사진들이나 이때 보면 네. 아까 말한 갱도여서 이렇게 예. 왜 이렇게 지주목 산에서 잘라온 예. 지주목으로 이렇게 받쳐놔야죠. 받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었던 곳이라 저희가 저거를 조금 그 개보수를 하고 정식 건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기둥이 썩어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안을 보강하고 정식 건물로 이제 했죠. 네, 그 사실 지난 16년간은 저희의 그런 이제 초창기의 시행착오들 또 처음에 저희가 적응하는 그런 기간들이 어느 날 다시 이제 원상복구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정상 아까 말한 좀 시스템적인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한 이제 단계로 이제 좀 접어든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굴에서 시작된 삶이지만 어쨌든 그 토굴이 술이 익어가는 토굴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확한 밀로 만드시고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술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네. 혹시 오지에서 살다 보니까 재미가 나의 낙은 역시 술이구나. 근데 밖에 살아갈래 너무 귀찮다. 내가 그냥 직접 담궈서 먹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얼마나 너가 할 일이 없으면 술을 직접 만들어 먹냐. 아이고. 네. 저희가 이제 술을 만들게 됐던 계기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얼핏 얘기를 했었는데 밀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밀이 크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먹는 대부분의 음식 중에 밀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 많죠. 예, 쌀이 뭐 한 55%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밀이 점점 이렇게 그 소비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자급률은 0.7%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밀을 가지고 저희가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 해서
안동에서 되게 유명한 걸 이렇게 꼽아 보니까 소주가 있어요. 안동 소주. 네, 근데 대부분이 안동 소주는 쌀로들 만드시고 찹쌀로 만드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서양 친구들이 하듯이 보리나 밀을 가지고 그 안동 소주를 좀 만들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문헌에 한 500년 전에 문헌 중에 이제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또 수은잡방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밀소주가 나와요. 밀로 소주를 만들었던 최초의 기록들이 쌀로 만든 기록들에 앞서 있다는 그런 문헌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는 한 8년 이상 밀을 가지고 이제 막걸리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공부 많이 거쳤죠.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건 읽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또 안동에 또 여러 술을 만드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뭐 명인이라든지 이런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이제 도움도 받고 해서 현재 술을 만들게 됐죠. 역시 그 중에 한 10%는 제가 마십니다. 근데 듣자니까 직접 빚으신 그 술이 그 유명 품평회에서 뭐 상도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요. 맞습니까? 네. 네, 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런던,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국제 증류주 대회랑 런던 증류주 대회 이제 4번 했는데요. 2년 연속 샌프란시스코 국제 증류주 대회에서는 이제 더블 골드라는 거를 받았고요. 런던에서는 이제 골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좀 술을 만드는데 약간의 자신감 그렇게 얻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은 네. 주변 분들하고 좀 협력해서 네. 술 사업을 좀 키워서 좀 품목도 좀 다양화하고 좀 제대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술을 만들면서 사실 저희가 꼭 술이 아니라 네. 농사를 짓는 과정 혹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주변 마을과 혹은 주변 농민들과의 협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적응할 때 혹은 저희가 강을 건널 때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현재 저희가 있게 해준 건 사실 저희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랬었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농민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도움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술을 만들고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변에 어떤 농산물들을 가지고 같이 술을 좀 만들자. 그러면 몇 더 알릴 수도 있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안동 같은 곳은 이제 사과가 굉장히 이렇게 맛있는 산지입니다. 특산물이죠. 네. 그래서 안동 사과 혹은 이제 생강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그분들의 농산물을 가지고 소주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날 같이 공동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더 많이 키우시면 또 일의 노예가 돼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셔야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엄청 재밌습니다. 아. 네, 그게 몸은 조금 더 힘든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뭐랄까 힐링하는 과정이 되고 있죠. 즐겁게 일을 하는 걸 따라올 수는 없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화면에서 만났는데 검정색 옷 입은 청년이 여기 뭐 다 좋지만 술도 맛있다고 해서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네. 이 술 때문에 맹개마을을 방문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저희 술이 조금 알려지면서 네. 이제 양조장 투어의 컨셉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성수기라고 말하는 그 시즌 이외에 이제 밀이 좀 익어가는 시즌에 많이 그 밀을 저희 원재료인 밀을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오셔서 또 느긋하게 풍경을 즐기시면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지는 술을 이제 드시니까 더 그 맛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 그 마을은 왜 저희가 영국 스코틀랜드 가면 그 위스키 투어도 하고 또 프랑스나 그 캘리포니아 지역 가면 와이너리 투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즐기고 그 음식 문화 혹은 역사들을 이해하듯이 저희는 저희 마을에 오면 안동의 소주 그리고 안동의 문화 혹은 철학들을 좀 같이 이해하는 그런 와이너리 같은 개념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딱 지금 떠오르는 풍경이 술 한 잔 탁 놓고 햇빛과 바람을 먹으면 반짝이는 밀밭을 보면 그냥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갈 것 같은 술안주로 딱이겠다 풍경이. 저랑 오셔서 한 잔. 괜찮죠. 예. 왜냐하면 명품 술은 네. 사람을 모으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뭐 농촌에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두 분을 보면 정말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뭔가 협업을 하고 일거리, 재미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분명 꾸는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꿈은 사실 제가 늘 너무 많은 꿈을 꾼다고 제가 혼나는 부분인데요. 네. 꿈을 꾼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이 지금 조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왜 맹개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마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마을 이름이었고 저희도 너무 이게 약간 바보스러운 맹이 들어가서 버리고 싶었던 이름인데 마을 분들이 계속 맹개라고 불러서 저희가 했었는데 거의 사라질 뻔했던 마을이고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밀소주도 500년 전에 문헌에는 있었는데 1700년대 되면 이렇게 문헌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술이었고요. 예. 저희가 지역의 소멸이 지금 사실 사람이 줄어들면 심지어 저희가 이 마을에 오긴 했지만 저희가 없어지면 마을도 없어질 수 있고 심각합니다. 그런 예. 고민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 술은 사람을 모으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맹개마을이 앞으로 50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 술 때문에 술을 만들러 오고 또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선순환으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화두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꿈을 꾸고 있고 또 거기 그 목표를 이제 실천하고 있고 그러죠. 그러면 아내의 꿈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농사지는 초창기에는 의식주만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좀 덜 벌렸으면 좋겠고 남편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꾸는 꿈을 어쨌든 현실화시키고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꿈보다는 일단은 현실에 충실해서 수습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삶이 참 부러운 게 예. 도시가 싫어서 막 시끌벅적하기 싫어서 시골로 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지금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역동적인 모습들이 참 좋고 더불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멋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떨 때 여기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혹은 이럴 때 다시 도시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는지 두 분 다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싸울 때는 가끔씩 고민되죠. 올라가야 되나? 근데 실제로 참 내려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 저희가 젊은 특히 저처럼 30대에 요즘 농촌에 와서 뭔가 일을 벌리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되게 보기 좋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견학을 오거나 또 저희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희를 긍정적으로 봐줄 때 또 때로는 막 감탄할 때 저희도 되게 잘 왔구나. 내가 제가 먼저 이런 길을 걸어가서 조금 모범이 됐던 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고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 이렇게 도시에서 제가 하던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일인 것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잘 지내고 왔다고 이렇게 인사 보내시고 어떤 분은 선물도 보내시고 사실은 그냥 숙박업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피드백이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손님들이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 피드백을 이제 주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몸은 참 고되지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시 힘을 얻는 것 같고요.
후회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올 때도 아이들이 가장 걸렸고요. 왜냐하면 선택은 저희가 했지만 아이들은 저희 때문에 선택을 할 기회도 없이 그렇죠. 그냥 내려왔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뺏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그 고민은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앞서 남편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민들 가운데서는 제2의 삶을 농촌, 어촌, 산촌에서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확실히 미리 깊은 고민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각자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분께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내려왔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농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오자마자 막 그럴듯한 집을 짓고 혼자 잘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집 없이 거의 한 3년을 버텼어요. 그러면서 마을 속에 뛰어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마을 분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 이후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분들도 되게 안쓰러워하시고 도시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되게 지나가면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주변이나 뭐 이렇게 소식들을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너무 전원 생활만 꿈꾸시고 그럴듯한 집부터 먼저 탁 지어서 나는 이렇게 벽을 딱 치시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거나 실패하신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농촌도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생각 너무 꿈 같은 전원생활 혼자서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재밌는 생활을 꿈꾸시는 것보다는 좀 마을 속에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후배들 간혹 지금 약간 저보고 많은 사람 로망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제가 그 후배들이나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재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해요. 뭐냐면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골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정말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한테 뭐 목공이라든지, 뭐 사소하게는 톱질하는 거, 뭐 아니면 삽질하는 거라도 좀 어디 가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을 흘려 보지 말고, 최소한. 그래서 뭔가 기술을 하나씩 습득할 수 있다면 주말 취미반으로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몸으로 움직여봐야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더 힘든 건지 알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귀촌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두 분이 해줄 말씀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귀촌 특히나 오지 마을로 한번 가서 생활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맹계 마을을 찾아간다면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실 거죠, 두 분? 네. 믿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오지 맹계 마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아침마당 대구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